마켓 리더에게 주요 이슈 오늘 들어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ETF 시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상품들이 최근 들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죠. 간지러운 부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강송철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좀 공개하면서 출발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1조 시대가 개막을 합니다.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짜야 될지 참 많은 분들이 ETF 들어가고 싶어도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좀 커지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ETF 시장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품 개수가 계속 커져서 지금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750개 정도 상품이 돼 있고 올해 들어서 ETF 전체 자산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103조 정도까지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이후부터 좀 나타나고 있는 약간 특이한 현상은 ETF로 투자하는 자산의 범위가 좀 넓어졌다라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ETF를 가지고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코스닥 150 같은 지수라든지 테마나 업종 이런 주식 쪽에 투자하는 ETF 상품들이 많았는데 작년 이후부터는 채권도 ETF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 역시 또 작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현금성 자산, 현금을 굴릴 수 있는 ETF, 소위 얘기하는 파킹형 ETF라고 해서 그걸 파킹형이라고 불러요? 예, 그렇습니다. 예, CD 금리 쪽에 투자, 완전히 무위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거의 무위험으로 최근에 시중금리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CD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든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KUFR 같은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든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적게 최근에 3%나 4% 정도 되는 시중금리를 이제 예수금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획득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품들도 ETF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셔서 ETF 시장의 저변이 상당히 넓어진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투자를 하시는 행태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맞아요. 계시고 예전처럼 이제 돈을 그냥 펀드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ETF 같은 상품을 이용해서 직접 투자하시는 트렌드가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ETF가 그런 측면에서 좀 쉽고 비용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ETF 시장이 계속 커지는데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ETF 시장의 가장 큰 또 하두 중에 하나는 연금 시장인데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시장 계속 좀 커지고 있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300조 중에 80%나 85%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잊어버리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이용한 ETF 투자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작용을 하면서 ETF 시장이 계속 활발하게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발한 만큼 또 동반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수익률. 그만큼 수익률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이제 상품 종류도 많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ETF로 투자를 상당히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과거의 펀드 투자처럼 1년, 2년 동안 수익률이 10%, 20%다 이런 게 아니라 다이나믹한 상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그러니까 국내 ETF가 700개 정도 상장이 돼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들어서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가격이 2배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이 가장 좋은 ETF가 현재까지는 이제 타이거 2차 전지라고 해서 2차 전지 투자 상품인데 레버리지 ETF가 아닌데도 올해 들어서 2배 정도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 외에 올해 마찬가지로 수익이 좋았던 미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 쪽에 투자하는 타이거 테크탑10 ETF나 아니면 호덱스 팡플러스 ETF 이런 상품들도 올해 들어서 이제 저희는 YTD라고 하는데 연초 이후에 주가가 한 70% 정도 올랐고요. 그런 상품들 포함해서 2차 전지라든지 미국 대형 기술주 아니면 해외 반도체 기업들 이런 쪽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올해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좀 다이나믹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관련한 ETF 상품은 실제로 저희가 투자할 때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좀 핫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쪽에 아무래도 매수세가 쏠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 타이거가 또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까? 예, 올해 들어서 이제 뭐 7월, 8월 초 정도인데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하고 계시는 ETF 상품들을 살펴보면 탑 10에 뭐 2차전지 관련한 상품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타이거 2차전지 소재 같은 상품이나 아니면 뭐 솔 2차전지 소부장 이런 상품들은 8월까지 개인 순매수가 각각 뭐 5천억 후반대 그리고 1,000억 중반 후반대 정도 찍히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개 상품은 타이거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에 새로 상장한 상품이고 그리고 소울 2차전지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월 달에 상장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상장한 지가 불과 이제 1개월이나 3,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상품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주식 쪽은 아니지만 채권도 올해 이제 ETF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부터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좀 많이 높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금리 수익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채권의 가격 상승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배경 때문에 채권 ETF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채권 ETF들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요즘 바이오나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이런 ETF도 엄청 쏟아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도 이번 달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상품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바이오 헬스케어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되게 뜨거웠었어요. 뭐 당뇨 비만 치료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이 시장에서 좀 각광받을 만한 이유가 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현재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에서도 가장 핫했던 테마나 종목 쪽이 2차전지 쪽이었는데 단기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제 2차전지 이후에 다른 어떤 테마로 뭐 주가 상승이라든지 시장 수급이 이동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가장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거론되는 업종이나 테마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쪽인 것 같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쪽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나 헬스케어 업종 지수나 ETF 같은 경우는 여전히 코로나 때 기록했던 주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상품들도 좀 이제 몇 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달에만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투자하는 ETF가 2개가 이미 상장을 했고 하나가 추가로 다음 주에 상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상장 초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ETF의 사이즈라든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좀 소외가 됐던 업종이나 테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새로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새로운 상품 상장이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장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용사별로 이 바이오 ETF 특징 좀 어떻게 잡아봐야 돼요? 지금 이번 달에 새로 상장한 상품은 일단 2가지 상품이 새로 상장을 했는데요. 그 삼성 액티브 자산에서 운용하시는 코액트라는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가 하나 상장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타임폴리오에서 또 마찬가지로 바이오 액티브 ETF가 상장을 했는데요. 상품들마다 조금씩 다른 면이 있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액트 바이오 액티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은 넘어가는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중에서 30종목을 추려서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ETF 투자할 때는 뭐 30종목이면 종목 수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상품이고 요 ETF가 비중 상위에 어떤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는지 주식형 ETF 투자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코액트 같은 경우에는 비중 상위에 뭐 유한양행이 8% 들어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비중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타임폴리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뭐 JLK라든지 뷰노라든지 보르노이 같은 상품들이 비중 상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기업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기업들이 네. 들어가 있는데 의료 AI 뭐 이런 쪽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료 AI 관련한 기업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품들마다 이제 주로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다르고 네.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뭐 저희가 기존에 좀 잘 알고 있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집중이 돼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좀 대형주 위주, 뭐 유한양행까지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말씀드렸던 이제 코액트 바이오 액티브나 아니면 기존에 상장돼 있던 바이오 헬스케어 ETF 중에 타이거 헬스케어 같은 상품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액티브하게 지금 뭐 말씀드렸던 JLK나 뷰로나 보르노이 같은 종목들 이런 개별 종목들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좀 더 액티브한 투자를 바이오 쪽에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상장한 뭐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 이런 상품들을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한 ETF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또 한 가지 핫한 쪽이 금 ETF라고 하더라고요.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 사실 금값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뭐 어떤 분은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 어떤 분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ETF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야 되나 고민되거든요. 이게 ETF라는 게 뭐 주식도 담고 있고 채권도 담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금 같은 원자재도 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편하게 말씀 주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말인데 좀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 같은 자산을 ETF나 다른 투자 상품을 통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내가 금융시장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아니면 얼마를 투자하고 있다. 일부를 떼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잠깐 8월 들어서 주식시장이나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금 같은 상품이나 아니면 주식 중에서는 배당주 이런 쪽도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아주 짧게 8월 들어서 봤을 때는 주가도 빠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금리도 좀 올라가면서 채권도 사실은 8월 들어서 조금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금 가격도 좀 보통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금은 이제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수요나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래서 금 가격이 뭐 조금씩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이 좀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경기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부담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내년이나 이후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를 이제 금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기존에 많이 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최근 한 10년 정도 동안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금 가격은 주식 대비해서 거의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금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거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이시라면 해지 목적으로도 금에 대해서 한 10% 15% 정도 좀 담아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ETF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KRX 금현물 같은 상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투자 시에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하반기에 어떤 ETF에 주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 유망하다고 보세요? 저는 말씀드렸던 상품 중에 바이오나 헬스케어 같은 쪽이 뭐 2차 전지가 가격이 장기 성장 산업이고 좋은 산업인데 가격이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오르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코로나 당시 주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틀 전에 이제 셀트리온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 하반기에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시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SC 미국 허가
것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2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하반기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네. 시장에서 얘기하시는 주장이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는 바이오 쪽 관련한 상품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반기 주목해볼 ETF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강송철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로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